일단 오늘 이론 그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 좀 그 다른 연습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일단 중간고사 그 작년 중간고사 문제인데 우리 예전에 연습 문제 예제로 풀어봤던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그 연립방정식이 있고 연립방정식의 평면이 만나는 교차 부분을 파라메트릭 형태로 표현하라. 파라미터 레프렌테이션에 관련해서 그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풀면은 이거를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1, 4,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8 여기 x1, x2 사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은 식 두 개, 미지수 세 개면 여기에 자유 변수가 하나가 남겠죠. 물론 두 개의 식이 완전 같은 식이라면 의미 있는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유 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어 뭐 일반적으로 그런 자유변수 하나 남을 테니까 자유변수 하나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거를 어, 이제 아그멘트 매트릭스로 나타내서 이렇게 쓰잖아요. A, B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 로우 이퀴벌런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빼주면 1, 4 마이너스 5에다가 1번에다가 2배에서 밑에다 빼주면은 0 마이너스 9 2배에서 빼주면 1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사실 9로 나누면 되니까 이 9로 나눠 떨어지니까 다시 쓰면은 1, 4, 마이너스 5, 0, 1,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두 개의 피벗 베리어블이랑 마지막에 자유 변수 프리 베리어블이 생기고 일단 밑에 거부터 수식을 쓰면은 어, 이 식이 결국 그냥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x2 빼기 2 x3는 0이다. 그럼 뭐 x2로 몰아도 되고 x3로 몰아도 되는데 x3로 몰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면 x2는 2x3니까 요 밑에 여기 두 번째 식에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x1 플러스 4 2x3 빼기 5x3는 0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x1은 마이너스 3x3죠. 그래서 결국 x1, x2, x3를 파라메트릭 레프렌테이션을 하면은 마이너스 3x3, 2x3, x3 이렇게 되고 결국 얘는 어떤 상수 곱하기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식이 평면의 방정식이고 평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여기 위에 어떤 직선이 된다. 이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 같은데 벡터의 c라는 평수를 곱한 거라서 그리고 여기에 개수 여기는 000인 이거는 이제 원래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고 널 스페이스가 없어요. 여기서 000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위에서 아 죄송해요. 얘가 널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얘가 널 스페이스에 있는 게 한 개 있고 죄송해요. 이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없죠. 여기서 00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 답은.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괜찮나요? 다시 밑에 이제 true false 문제가 있는데 true false 문제는 음, 우리 숙제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숙제 있는 거처럼 이제 보면은 일단 한글로 일단 문제는 한글로 낼게요. 네. 그래서 행 컬럼 벡터 A랑 열 벡터 행렬 매트릭스 A의 컬럼 벡터 X와 어떤 임의의 열 벡터 컬럼 벡터 X와의 곱은 A 행렬의 열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된다. X가 이제 트랜스포즈하면 이렇게 길게 있겠죠. 여기에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변수 x1, x2, xn이 있을 때 얘가 결국은 음, 여기는 x1이 곱해지고 여기 x2, xn이 곱해지는데 여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곱해지니까 결국 얘걸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음, 결국은 A라는 벡터가 A라는 매트릭스가 로 1, 로 2 이렇게 있으면 n개까지 있을 때 이거를 조합해서 만드는 어떤 새로운 벡터죠. 그래서 x1에 R1 트랜스포즈 플러스 x2에 R2 트랜스포즈 플러스 이런 식으로 xn에 Rn 트랜스포즈 여기에 x1 곱하고 여기에 x2 곱하고 여기에 xn 곱해서 쪼자자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걸 썸하는 거니까 이거 곱한 게 이거랑 같으니까 이걸 해서 이렇게 쫙 치면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된다. 여기에 지금 여기 x1 곱하고 x2 곱하면 어떤 새로운 벡터들을 쫙 합쳐서 하나의 벡터 밑으로 쫙 압축해서 만들면 이 벡터가 어떤 이것들의 선형 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 아니고 로우 벡터의 선형 조합이 된다라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원래 AX가 있으면 AX 벡터가 이게 A의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 되는 거예요. X1, C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들을 모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로 벡터를 모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소고나 매트릭스. 이 오소고나 매트릭스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거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1, 0, 0,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 돼서 안 되죠. 그 다음에 AX 이퀄 0이 한 개 이상의 프리 베리어블을 가지면 그 경우에는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AX가 0이 프리 베리어블 가진다는 거는 A라는 거를 그 리듀스드 로 에첼론 폼 또는 이제 로 이퀴벌런트 오퍼레이션 했을 때 여기에 0, 0, 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0이 0, 0이 아니고 여기에 피벗 베리어블 뭐 스타 스타 스타가 있고 여기에 0이 이렇게 포함된 컬럼이 있다는 거 0, 0, 0이 다 포함된 그러면 이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 널 스페이스 A가 이제 0이 아닌 해가 존재할 거고 이제 그 경우에는
x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a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어렵죠? 근데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솔루션이고 그게 존재하는 거는 무조건 존재하고 프리베리어블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false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프리베리어블을 가지면은 x가 0이 아닌 AX를 0을 만족시키는 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게 존재한다. 언제?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할 때. 근데 X가 0인 거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이게 C 오브 A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어떤 X 대해서 AX를 쓸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집합이다. 여기에 어떤 X, 이미 X가 있으면 AX가 결국 얘가 컬럼 스페이스 A를 표현하는 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뭐 X라는 어떤 개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C1 플러스 X2, C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게 어떤 임의의 X가 들어갈 수 있다면 결국 이거는 스팬 오브 결국 C1부터 CN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가 컬럼 스페이스랑 같고 그러니까 이게 AX로 쓰게 되는 어떠한 임의 X에 대한 AX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true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 by n 매트릭스의 직교 대각화가는 오스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를 하려면 대칭 행렬이어야 한다. 시메트리 매트릭스여야 한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게 그 우리 SVD 할 때도 오스고날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게 만들려고 A 트랜스포즈 A로 바꿔가지고 이게 자기 전에 시메트리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오스고날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요 if and only if A가 시메트릭이다라는 그런 이제 오스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수업 시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네, 아니 CORM으로 수업 시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아이겐밸류 5E-1을 가지는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이제 쿼드라틱 폼 QX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세미 파시브 데피니트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파시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겐밸류에 의해서 표현된 어떤 그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제외한 이 쿼드라틱 폼이 람다 1 x 그리고 람다 1에서 y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P라고 하는 이제 P, D, P 트랜스포즈로 바뀐 A가 결국 Y 이꼴 P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X 이꼴 PY인데 이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 트랜스포즈 AX를 A를 만약에 오스원을 다이고널라이즈블 해가지고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은 X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X가 되고 여기서 요거를 Y 트랜스포즈로 묶고 요거를 Y로 묶은 게 이제 결국 Y 트랜스포즈 DY고 얘가 결국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가지고 Y에 대한 제곱텀만 남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Y1, Y2 곱해진 폼은 없고 그냥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모두 양수면 얘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가 양수면 이제 얘가 모두 다 양수가 되니까 그때는 세미 파스 데피니트 또는 이제 파스 데피니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가지면 우리가 아 뭐라고 했었지? 넌 데피니트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undefinite나 non-definite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indefinite다 죄송해요. 네. indefinite라고 하는데 네.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같이 있으면은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same past definite가 아니고 indefinite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한 디자인 매트릭스 A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A, X 이꼴 B를 만족시키는 어떤 X를 찾는 건데 근데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정의 자체가 이제 오버 디터민 시스템이라 가지고 X가 이미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AX 이꼴 B를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A 곱하기 X는 뭐예요?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고 그 선형 조합이 B가 되면은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A가 어, AX 할 때 A가 보통 이제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는 미지수보다 식이 더 많아서 이렇게 긴 매트릭스 A가 있고 이 긴 매트릭스 A랑 그 짧은 벡터 X랑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B 긴 매트릭스 긴 벡터 B가 되는데 이 이 경우에 음, 이 경우에 이미 물론 여기서 A의 컬럼 벡터들을 잘 조합해서 B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에 좀 특이한 경우고 보통 이제 이렇게 복잡한 긴 매트릭스가 조합해서 B가 되기 위해선 B도 되게 특별한 여기에 선형 조합이 되는 어떤 벡터여야 되는데 이제 어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어 A의 선형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공간이 만약에 이런 좀 간단하게 그려서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 2차원 평면이 있고 얘가 이제 요 평면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그러니까 A의 컬럼 벡터를 선형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값들의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공간 위에 이제 B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경우에 이제 이거의 프로젝션 오브 B의 이거의 프로젝션 오브 온 B의 온투 A A로의 투영한 거를 찾는 게 이제 A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AX는 B와 가장 비슷한 AX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D라고 했을 때 D가 이 X의 차원이고 n이 미지수의 개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틀린 부분이 이건데 변수가 n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변수는 D 차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식이 n 차원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false가 되는 거. 그다음에 어, 그 최소값 찾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5335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제약 조건 크게 1인 벡터 X를 만족하는 2차 형태, 2차 형식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2차 형식 또는 2차 형태 쿼드라틱 폼 X 트랜스포즈 A의 최소값 찾아라. 그러면 X 트랜스포즈 이거는 결국 X1, X2, 5335, X1, X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거 쭉 풀어서 쓰는 어떤 복잡한 식이 있을 거고 얘가 뭐 X1, X2, 5X1의 제곱 플러스 8
이거 다 계산해 볼까요? x1, x2 그러면 5x1 플러스 3x2 3x1 플러스 5x 이거 두 곱하면 5x1의 제곱 플러스 3x1 x2 플러스 3x1 x2 플러스 5x2 요거 하나씩 묶어가지고 이제 6x1 x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이런 2차 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2차 식이죠. 방정식은 양쪽에 있는 건데 일단 이건 오른쪽으로만 전개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그 다이고널라이즈 폼을 찾으면 되겠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그래서 쿼드라틱 폼은 항상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나오고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쿼드라틱 폼이 이제 그 다이고널라이즈된 형태로 나와서 캐노니컬 폼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에 이제 그러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찾으면 5, 3, 3, 5의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쓰면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i가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니까 5 마이너스 람다 3, 3, 5 마이너스 람다 의 디터미넌트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25 빼기 9니까 플러스 16은 0이고 람다 빼기 2 람다 빼기 8은 0이니까 우리가 람다 1, 2는 2와 8이다. 8부터 쓸게요. 8과 2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야겠죠. 아이겐 밸류 찾았으니까.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하나 찾아보면 이제 람다 1은 8일 때 이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에 넣으면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x1, x2 곱해서 이제 0이 되는 어떤 x는 그러면 이제 이때 x는 1,1의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합쳐서 쓸게요. 이거 아이겐벡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람다 2가 2일 때 여기 대입해 보면은 캐릭터리스틱 매트릭스가 이제 1, 3, 3, 3, 3, 3, 3의 x1, x2에서 0 벡터가 되려면 이제 람다 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 뭐 아무데나 1은 어디다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PDP로 하는 우리 매트릭스 A를 D는 이제 8과 2고 P는 요거 두 개를 합친 매트릭스 PDP 트랜스포즈고 그러면 그 최소값을 찾는 단위 벡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걸 캐노니컬 폼으로 바꾸면 얘가 A 트랜스포즈 요게 아까 했던 거 그대로면 이게 람다 1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 2 y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최소값으로 하는 이걸 최소값으로 하는 거는 이 람다 2가 지금 더 작은 2니까 이 람다 1은 지우고 람다 2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걸 찾으려면 y가 뭐예요? y 벡터는 0, 1이겠죠. 그래야지 최소값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어, y가 p 트랜스포즈 x고 그럼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x는 py p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가
지금 P는 x1이랑 x2를 컬럼 벡터로 하는 매트릭스인데 여기다가 P 곱하기 Y가 P 곱하기 지금 0, 1이니까 P에다가 0을 곱하면 이 두 번째 있는 이 컬럼만 취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이 컬럼 이렇게 곱하면 얘만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y가 0, 1이고 이때 최소값이 일단 뭐예요? 람다 2고 걔가 이제 2죠. 최소값이 2고 그럼 최소값은 가장 작은 아이겐 두 개 중에 작은 아이겐 밸류인 2고 그때 이제 x는 단위 벡터 x는 요 두 번째 요 벡터 1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2 최소값은 람다 2에 해당하는 2고 그때 단위 벡터 즉 그때 아이겐 벡터가 요 값을 여기 A 트랜스포즈 여기가 아니고 여기 X 트랜스포즈 AX라는 이 식에 넣으면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싱귤 밸류 디컴포지션이랑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를 볼게요. 그래서 싱귤 밸류 디컴포지션은 A라는 매트릭스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리를 하죠. 그러면 어 이때 V의 열 벡터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걸 그냥 대입해 보면 돼요. 대입해 보면 A 트랜스포즈 A는 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넣으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안에 트랜스포즈가 순서가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V 트랜스포즈부터 계산하면은 이거는 그냥 V 트랜스포즈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곱하기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고 이때 U 트랜스포즈 U는 우리가 오스고나 매트릭스니까 아이덴티 매트릭스 되면서 사라지고 이제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는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V 시그마 제곱 V 트랜스포즈가 된다 했었고 그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있으면 이게 P 트랜스포즈 형태니까 결국은 이 V라는 매트릭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아이겐 벡터를 컬럼 벡터로 하는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true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만약에 U가 나오면 이제 U 같은 경우는 A 트랜스포즈 A가 아니고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X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싱귤러 밸류 디컴포즈 했어요. 그때 V 트랜스포즈의 컬럼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다. 음, 그러니까 일단 V의 컬럼 벡터는 이거는 얘는 일단 단위 벡터죠. 원래 정의 자체가 그렸잖아요. 우리
PDP 트랜스포즈의 이 P에 우리 P에 채워주는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 1, 2, 3, 4부터 n까지는 일단 단위 벡터가 아닐 수도 있는 아이겐 벡터를 그냥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연결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의 자체가 단위 벡터고 그 단위 벡터에 대해서 서로 오쏘 고날하고 오쏘 노멀하니까 오쏘 노멀하다는 건 크기가 1이라는 얘기고 오쏘 고날하다는 거는 서로 단위 벡터들이 수직이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니고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된다는 거고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P의 트랜스포즈 P가 I고 P 트랜스포즈 PP 트랜스포즈가 I였잖아요. 그 이게 U 트랜스포즈 이건데 그럼 이제 X가 일단 이건 단위 벡터인 건 알겠어. 그럼 이거의 컬럼 벡터는 단위 벡터인데 V 트랜스포즈의 컬럼 벡터는 V의 로 벡터잖아요. 열 벡터죠. 열 벡터가 아니고 행 벡터죠. 행 벡터가 단위 벡터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문제가 좀 별로인 것 같긴 해. 장면이 나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별로 포인트가 없는데 어쨌든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P 트랜스포즈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 벡터도 유닛 벡터가 맞긴 해요.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려면 음 생각해 보면 컬럼 벡터가 모두 단위 벡터. 지금 여기서 P 트랜스포즈 이게 P 트랜스포즈라면 이렇게 곱했을 때 단위 벡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P 트랜스포즈에 얘가 지금 요 P의 컬럼 벡터죠. 얘가 지금 요거 P의 컬럼 벡터죠. 얘가 P의 컬럼 벡터잖아요. 걔네들이 곱했는데 1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같으면은 P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P가 이게 얘는 P의 로 벡터죠. P의 로 벡터랑 이것도 P의 로 벡터. P의 트랜스포즈의 컬럼 벡터니까 로 벡터 두 개를 곱해도 얘네도 어차피 곱해도 1이 돼야 되잖아요. 단위 벡터. 그래야지 1, 0, 0, 0, 1 이렇게 0, 0, 0에서 다 되니까. 아무튼 이건 네, 크게 뭐 핵심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냥 어렵기만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B는 true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음, A를 U 시가 V 트랜스포즈로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했을 때 어, Z를 AV라고 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 이제 민 센터드 데이터에 대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하는 게그 프린시팔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PCA죠. 이거 PCA 한 거고. 그래서 PCA 했을 때 G와 V 트랜스포즈의 곱을 통해서 A 공간으로 재변환할 수 있다. 말이 엄청 어려운데 근데 이거 우리가 PCA를 배우면은 조금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건데 어 일단 민 센터드 데이터가 있어요. 민 센터 데이터에 대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하는 게 PCA이고 그러면은 음, Z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Z라는 게 사실 이게 Z를 여기서는 Z1, Z2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음, AV가 AV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Z가 벡터고 얘가 G1, G2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N by T고 V가 그러면
D 바이 T겠죠? 이게 이제 N개 있는 거고. 그 지금 V라는 매트릭스가 V1부터 VD까지 있는데, 어, 그러면 N개가, 아, 잠깐만요. 치, 아니, 지금 벡터가 아니고 매트릭스. 그러니까 G가 매트릭스고, 얘가 N 바이 D 차원을 갖는 거고, 음, 우리가 여기 A라는 매트릭스에서 V1을 곱하면, 그러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나오죠, 이렇게. G1.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지금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나와요.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의미가 뭐냐면,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라는 매트릭스가 피처가 D개 있고, 데이터가 N개 있는데, 이 D개 여러 개의 피처를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냐면, V1에 있는 값들의, 이 V1이 이렇게 있으면, V1에 있는 값들의 숫자를 웨이트로 해서 이게 크기가 1인 거죠. 이거를 합이 1인 어떤 V1이에요. 그럼 100% 합치면 100%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 그럼 숫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 조합은 이 D개의 피처들을 조합해서 만든 어떤 새로운 값이 G1인 거예요. 근데 G1은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있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있고 N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서 n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까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Z라고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변환한 공간인 거죠. 그리고 G와 V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다시 A 스페이스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실습에서 했던 내용인데 어, 이제 G1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G1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고 원래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D개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이제 만든 거예요. G1은 여기 하나씩 있으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하나의 이 매트릭스 자체를 A란 매트릭스 자체를 하나의 벡터 G1이라는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G1으로 이 A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G1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음, V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G1에다가는 이제 V1을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V1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G1이고 어 잠깐만요. 그다음에 G2에 해당하는 거를 V2로 잠깐만요. G1
지금 이제 GV 트랜스포즈는 G와 V1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구해지니까. 음, 일단 여기 말 자체는 맞는데 이제 AV가 G인데 여기 당연히 G에다가 V 트랜스포즈 곱하면 그러니까 G가 AV인데 G에다가 V 트랜스포즈 곱하면 여기다 그냥 곱하는 거니까 얘는 V 트랜스포즈가 당연히 지워지면서 A가 되겠죠. 원래 A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일단 맞는데 이걸 이제 말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G1, GV 트랜스포즈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컬럼 로 얘가 컬럼이고 얘가 컬럼이고 얘가 로우고 컬럼 로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G2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쭉 한 게 원래 이거랑 같다고 해서 이제 이걸 컬럼로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음, V1의 트랜스포즈의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 형태로 원래 데이터 A가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음, 표현을 하는 거죠. 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구나.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음, 이 방금 얘기했듯이 GV 트랜스포즈가 G1의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G2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아우라 프로덕트 형태로 컬럼로 익스펜션이 되잖아요. GT VT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중에 첫 번째 걸 만약에 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요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첫 번째 것만 보면은 V1이 일단 여기 G1이 여기 저 위에 벡터랑 이제 이 안에 요소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G2에서 GN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죄송해요. 컬럼으로 쓸게요. G1, G2, GN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의 이 G1과 GN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의 G1, G2, GN은 방금 얘기했던 요 A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A라는 데이터가 D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데이터인 X1이 G1, X2가 G2 이렇게 각각의 n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representative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숫자 하나로 나타낸 거야. 그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x1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지금 뭐 잠깐 복사해서 쓰면은 요거랑 V1이라는 매트릭스, V1이라는 벡터 요거를 내적했죠. 이렇게 곱해서 이거 구하고 이제 이렇게 곱해서 이거 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고
내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 V1, V2의 내적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얼마나 겹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V1이 X1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야. 두 개가 똑같으면 딱 곱했을 때 따따따따딱 맞으면서 합이 제곱이 되면서 엄청 커지겠지, 숫자가. 그래서 X1과 V1에 대한 내적이라는 것 자체가 V1의 성분이 X1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야. X1이라는 벡터가 V1부터 해서 V2, V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V라는 이 right 싱귤러 벡터로 이루어진 스페이스를 이제 이 어떤 V라는 어떤 공간,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 그 공간상에서 어떤 이런 X1이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또 X2가 X1, X3가 각각 V1, 2, 3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벡터인데 선형 조합해서 V를 선형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벡터예요. V1, V2, D까지 해가지고 D개의 어떤 차원을 가지는 D개의 개수가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스팬 오브 V1부터 VD까지 D개의 벡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투영한 어떤 공간 속에 있는 벡터 X1 또는 XN까지의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X1에 대한 데이터를 V1에 대해서 내적하면은 거기에 프로젝션이 되고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X1이라는 데이터가 V1의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여기서도 했듯이 우리가 리그레션 할 때 이 여기 컬럼 스페이스 A라는 거에 스팬한 요 공간 안에서 요 A라는 요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서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거기에 프로젝션을 한다는 건 이거 내적을 해서 더한다는 얘기고 이 내적을 한다는 거는 이 공간상에 있는 어떤 이 B 벡터의 성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 컬럼 스페이스 A라는 요 평면 위에 이 B라는 성분이 얼마나 있어? 요만큼 있는 거지. 수직의 성분 이만큼, 여기 평행선, 여기 위에 있는 성분 이만큼 있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이 V1에 대한 성분이 V2, V3가 각각의 축이 있는데 그 축 중에서 V1이라는 축에 대해서 성분이 얼만큼 있다? 여기 G1만큼 있다. X2라는 데이터는 V1이라는 성분이 G2만큼 있다. Gn은 V1이라는 성분이 여기 Gn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X1이라는 거를 하나의 첫 번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X1이라는 데이터는 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G1과 G1의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여기 1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V1 그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어,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성분 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제 D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성분 이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는 데이터를 보통 여기 요 위에 쓰고 요거를 성분으로 쓰는데 일단 지금 이미 그래서 시작해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D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에 VD 요거를 조합해서 X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G랑 이제 V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한 형태가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이거고 얘가 얘고 얘가 얘라서 그 우리 아이겐페이스 예제 다들 해봤나요? 아이겐페이스에서 V1이 첫 번째 아이겐페이스라고 했을 때 아이겐페이스의 내 첫 번째 사람이 이 첫 번째 아이겐페이스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 아이겐페이스 얼마나 있는지 보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아이겐페이스의 비중과 두 번째 아이겐페이스의 비중 그다음에 마지막 아이겐페이스의 비중을 다 조합하면은 X 원래 이 데이터가 되는 그런 그 실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V1이 여기 지금 곱해지는 요 녀석들이고 얘가 지금 앞에 요게 지금 이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봤는데 얘가 n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 n개로 풀면은 얘가 결국
G1과 V1에 대한 트랜스포즈의 곱을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중간고사 문제인데 음,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은 그 우리 리스트 스퀘어 연습 문제 세 번째 연습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리스트 스퀘어 그 했던 것도 좀 괜찮나요? 그 잠깐 복습을 조금 할까요? 리스트 스퀘어 대해서 잠깐만 이거는 했었나? 지난 영상이 있었는지 아 이거는 여기서 했었구나. 그럼 리스트 스퀘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풀어 그러면 과제를
우리 첫 번째 과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과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어, 요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어, find the best approximation to Z by vectors. C 벡터가 있을 때 이 G 벡터를 가장 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그런 C1, C2를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 리스트 스퀘어 문제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요거 요 벡터를 얘를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은 최대한 이 G랑 비슷한 어떤 벡터를 만들기 위한 C1, C2를 찾는 거가 지금 이 문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리스트 스퀘어로 풀면 되겠죠? 리스트 스퀘어로. 그러면 어, 일단 G라는 벡터가 C1, V1, C2, V2일 때가 아니고 사실 C2, V2랑 최대한 가까울 때 그러려면은 이 G가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X랑 G G 틸다라고 할게요. G 틸다랑 G랑 최대한 가까워야 되니까 이거의 크기가 최소가 돼야 되고 두 개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 음,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0이 가까우면 좋을 거고 그러려면은 음, 그냥 우리 그냥 죄송해요. 복잡하게 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정의하면은 이제 이 V1, V2 곱하기 C1, C2가 G가 되니 그럼 얘가 A고 얘가 X고 얘가 B 그래서 이제 이거의 수도 인버스 구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수도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A의 수도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의 A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SVD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A의 SVD를 하면은 A의 수도 인버스는 U 시그마 V 틸다 요거에 이제 역행렬이니까 V 시그마 이제 역행렬의 U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요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일단 요 위의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A 트랜스포즈 A는 이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1 1 0 1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0 1 이렇게 곱하면 몇이지? 4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15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다 더하니까 2 아니 2
V는 3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면 음, 좀 공간이 부족하네요. 쪽에 써볼게요. AD-BC 45 빼기 4분의 이렇게 복잡한 문제였구나. A AD-BC 저기 역행렬 이바이 행렬 역행렬 보는 게 생각이 안 나네. 음, 이거였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이거를 생각보다 45 빼기 4니까 복잡한데 어, 8 해보죠. 이런 41분의 1 3 마이너스 제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건 기말고사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게 뭐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계산한다고 치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면 요거를 이제 앞에 있는 요 파트를 구한 거고 여기에 A 트랜스포즈가 이거니까 이걸 곱하면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1 1 0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A 수도 인버스는 41분의 1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600이니까 4 요거는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이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9 그다음에 1 마이너스 4 더하기 15니까 11 2 더하기 15에서 17 6 더하기 6 그다음에 14 그래서 요거랑 이제 이 Z 얘랑 곱해주면 돼요. 여기서 Z가 3 마이너스 7 2 3이니까 요걸 곱해서 만들어지는 숫자 C1, C2가 나오겠죠. 얘는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그게 41분의 1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줄 곱해서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온 값을 시원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포뮬레이션 된 요 식에 대한 이제 해 시원 시트를 찾는 수도 인버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G가 오스원을2 U1, U2, U1, U2와 서로 수직인 지원이 있다면 만약에 W가 스팬 오브 U1, U2다. 그러면 G는 반드시 어, W의 그 오소고널하다 하는 거는 어, 이제 U1의 C1 곱하고 U2의 C2 곱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Z니까 당연히 얘는 어,
이게 여기에 있는 어떤 스팬 오브 W가 이 W라고 했을 때 이 W라는 벡터는 당연히 Z랑 내적하면 다 0이잖아요. 지금 W라는 공간을 W라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벡터 W는 이 U1과 U2를 서로 그냥 상수배해가지고 더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 어떤 벡터고 그러니까 당연히 Z랑 W랑 내적하면은 이거랑 곱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0이고 얘가 0이니까 0이란 말은 이거랑 수직하다는 말이어서 이건 이제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벡터 y가 w라는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에 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또 복잡하네요. 그때 이 벡터가 이제 w의 오소고나라다라는 말인데 음, 이거는 공간이 없네.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에서 공간에서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다 그릴게. 이제 W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W는 어떤 W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스팬해서 만들어준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위에 프로젝션을 Y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떤 벡터 Y에 대한 프로젝션이 나오겠죠. 얘가 Y고 Y는 이 위에 없다고 했을 때 여기 프로젝션하고 Y는 W의 프로젝션 Y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기호가 프로젝션 오브 Y onto W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Y 빼기 이 프로젝션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를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Y 빼기 프로젝션 Y는 이거의 수직한 이 벡터 여기 평면 수직한 그래서 이 수직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 컴플레멘터리라고 해가지고 이 W의 수직한 벡터를 찾는 방법 투영한 벡터도 찾을 수 있지만 이 W의 투영한 것뿐만 아니라 수직한 벡터를 찾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true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가 y고 이게 프로젝션인데 프로젝션을 빼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벡터의 두 개 합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얘가 항상 이 빨간 색깔 이 평면 W에 항상 수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이 이 밑에 있는 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고 지금 칸을 이상하게 썼네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문제들은 좀 그냥 풀어보면 되는데 제가 이것들은 해를 제가 답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다시 풀어주거나 할게요.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문제가 꽤 많구나. 제가 설명을 일단 다음에 할 테니까 요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한글로 돼서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나올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습 나머지 못한 부분 할 거니까 컴퓨터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